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국토부도 이 깡통 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지난해 11월 갑자기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건물을 지었던 2016년 7월 집주인에게 5억 원을 담보로 빌려줬던 은행이 채권 회수에 나서면서인데요. 경매 개시가 됐던 당시 국토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국토부도 당한 깡통 전세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전문 변호사님께 방법을 한번 여쭤봤는데요. 깡통 전세, 역전세난, 지난해 전세 사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장식했던 키워드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시장에 쏟아졌는데요. 전세 사기꾼들은 이걸 전세 사기에 악용하기도 했고요. 의도하지 않아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집주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깡통 전세 잡겠다 이렇게 관련 예방책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국토부도 이 깡통 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떼었다는 겁니다. 국가마저도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에 일반인도 별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국토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말을 살펴보면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증금 위반한 사고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항공교통본부라고 국토부 소속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 대구에 있습니다. 2019년 국토부가 항공교통본부 직원이 쓸 관사를 사용할 목적으로 본부 인근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 한 가구를 전세금 6천만 원에 빌렸는데요. 전세권 설정도 있지 않았고요. 보증보험은 왜 안 들었냐 싶을 수 있겠지만 허그에서 해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은 개인, 법인,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국토부가 가입하는 건 어려웠을 겁니다. 이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층은 상가, 2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용으로 쓰는 일반적인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지난해 11월 갑자기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건물을 지었던 2016년 7월 집주인에게 5억 원을 담보로 빌려줬던 은행이 채권 회수에 나서면서인데요. 경매 개시가 됐던 당시 국토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매가 잘 진행됐다면 다행이었겠지만 문제는 경매가 한번 유찰되면서 깡통 전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이 건물의 감정 금액은 11억 3,551만 원이었는데요. 2023년 5월 경매가 한번 유찰됐고 그 다음 달인 6월 8,777만 원에 최종 낙찰됐거든요. 원래 감정가나 약간 떨어진 가격이라도 낙찰이 됐다면 국토부도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 유찰로 인해서 낙찰가액이 떨어지면서 그럴 수 없게 된 겁니다. 경매 집행비용과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금융기관 등의 채권 변제액을 다 제하고 나니까 결국 6천만 원 중에 2천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된 건데요. 결국 국토부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집주인이 재산이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 떼인 금액인 4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이 다가구 주택은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건물이기도 합니다. 한 가구에 여러 가구가 살 수는 있지만 가구별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건물을 담보로 한 채권 금액을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에 적힌 물건은 물론 건물에 입주한 전체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알아야 하는데 제 아무리 국토부라도 집주인이 아닌 이상은 이걸 다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토부가 전세 계약한 주택에서 깡통 전세 피해가 일어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고요. 이 국토부는 보증금 위반한 피해를 입고 나서 소송이라도 걸었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소송을 거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승소하면 나중에 비용을 돌려받는다고는 쳐도 일단 소송에 소모되는 비용 부담이 있으니 선뜻 나서지 못하고요. 이 당장 집이랑 전 재산을 잃은 상태로 밥벌이는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것도 어렵겠죠. 국토부도 당한 깡통 전세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전문 변호사님께 방법을 한번 여쭤봤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시스템상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 집주인이나 세입자처럼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집을 알아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확인이 어렵거든요. 이 집주인한테 구도로 듣더라도 이게 정말 정확한 금액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럴 때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국토부는 전세권을 설정했잖아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등기하는 물건이라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부 등본에 안 나와서 따로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원래는. 근데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안 알려줘요. 예, 왜냐면 아. 개인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음. 제3자가 아니라 그 집의 당사자. 내 예. 당사자다. 나는 여기 네네.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할 사람이니까 이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지 있다면은 계약력과 확정일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라고 음. 하면 줘요. 변호사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을 덧붙이자면요. 확인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이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직원분들께 선순위 보증금을 열람을 해야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서면 열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민센터 분이 문의해서 알아봐 주실 거라고 합니다. 또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계약 시 특약 조건을 넣는 건데요. 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과 다를 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 내용을 꼭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해관계인이 되니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과 더불어 확정일자까지 이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깡통 전세 잡는다던 국토부마저도 보증금을 떼인 상황을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 돈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변호사님이 땅짓고에 말씀하신 내용 꼭 숙지하셔서 억울하게 돈 떼이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